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신임 원내대표 김준영입니다. 우리 당의 12명 의원의 만장일치로 부족한 제게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라는 무거운 책임을 맡겨주셨습니다. 당의 위기 앞에서 더 낮게 듣고 더 치열하게 고민하고 더 치밀하게 준비하라는 준엄한 명령으로 듣겠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함께 번영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검찰 독재를 종식하고 민생 경제를 회복하며 시민으로서 기본적인 삶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사회권을 강화하여 진정한 복지국가인 제7공화국을 열기 위해 새로운 정치를 시작한다. 우리 당 강령의 전문입니다. 원내대표 출마를 결심하며 우리 당의 초심을 살폈고 2년 전 정치에 입문할 당시 저의 첫 마음도 함께 떠올렸습니다. 우리는 검찰 독재 종식 민생 회복, 사회권 강화를 위해 12척의 쇄빙선을 띄우고 거친 파고를 헤쳐왔습니다. 성과 분명히 있었습니다. 조국 혁신당이 있었기에 사법개혁의 불씨를 살렸고 민생 의제들 이만큼이라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쏟은 노력만큼 검찰개혁과 내란 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함께했던 시간만큼 우리 당의 단결이 충분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기본부터 함께 세워가겠습니다. 우리가 지키려 했던 것은 민주주의입니다. 우리가 만들려 했던 것은 국민의 삶이 나아지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다시 첫 마음으로 다시 국민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12명 의원 모두가 당의 얼굴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의원의 전문성과 헌신, 당원들의 열정이 당역으로 모이는 구조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주진보 개혁 세력이 조금의 틈을 보이자마자 곧바로 내란 세력이 득달같이 반격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직시해야 할 사실은 분명합니다. 민주진보 개혁 세력의 단결이 없이 온전한 민주주의 회복과 내란 청산은 불가능하다는 현실입니다. 광장에서 함께 싸웠던 모든 동지들께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우당들에게도 부탁드립니다. 민주주의도 내란 청산도 민생 회복도 민주진보 개혁 세력의 연대와 협력 없이는 결코 완성될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 회복, 내란 세력의 완전한 청산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만든 국민주권정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다시 힘을 모읍시다. 그 과정에서 조국혁신당의 책임 역시 결코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대한민국의 개혁과 진보를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연대하고 돕겠습니다. 하지만 정치공학과 권력투쟁의 맥락이라면 합당은 물론이고 어떤 연대도 거부합니다. 민주당에 비해 우리는 왜소합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진심과 꿈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렇게 함부로 취급당하기를 거부합니다. 오늘부터 제 역할은 의원단의 뜻을 모아 국민 앞에 성과를 만들어내는 일에 앞장서겠습니다. 당의 실신도 피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잘한 일은 이어가고 부족한 일은 고치겠습니다. 작은 배일수록 방향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파도가 높을수록 서로의 노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 같은 방향으로 함께 저어야 할 것입니다. 원내대표로서 그 방향타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더 낮게 듣겠습니다. 더 단단하게 세우겠습니다. 더 유능하게 넓히겠습니다. 12척의 쇄빙선, 고동소리를 높이고 다시 힘차게 출항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공개 의총 발언이 있겠습니다. 황운하 의원님의 현안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현안 발언에 앞서서 그냥 해도 되는데.
네, 현안 발언에 앞서서 제2기 원내대표를 맡아서 아주 성공적으로 중국신당 잘 이끌어오신 서광진 원내대표, 전 원내대표님께 그간의 노고에 감사 말씀드립니다. 또 제3기 원내대표의 중책을 맡으신 김준영 의원님, 12명 의원님들 모두의 합의 추대로 추대되어서 무척 기쁘고 또 우리 중국신당의 앞날의 축복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준비된 현안 발언하겠습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관련 제도의 개편의 결론을 국회 논의에 맡기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국회 논의에 맡기겠다는 대통령의 발언을 지지하고 또 환영합니다. 대통령의 말씀은 검찰개혁의 대미를 장식할 형사성법 개정을 국회에 맡기겠다는 의미입니다. 검찰개혁의 종집을 짓기 위해서는 형사성법 개정이 잘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검찰개혁의 성패는 결국 검찰에게서 수사권을 완전히 떼어내느냐 여부이고 관련 법 개정은 형사소송법 개정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왔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국회는 아직 형사법 개정안 마련은커녕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공소청법, 중수청법 제정 당시 형소법 개정 작업도 동시에 마무리하는 게 바람직했지만 논란이 많을 수 있다면서 형소법 개정 작업은 뒤로 미루어서 그간 논의조차 하지 않았고 이후에도 형소법 개정안 준비 작업을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행히도 그 사이에 검찰개혁에 천착해 오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께서 우리 당의 박은정 의원님 또 민주당의 김용민 의원도 함께 참여한 가운데 시민주도의 신형사정법 개정안을 발표해 주셨습니다. 시민주도의 형사법 개정안은 실체적 진실발견과 인권보호를 위한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보안수사권의 폐지, 전권 성취주의 부활의 반대 등을 핵심적인 기조로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시민주도 형사법 개정안을 적극 지지합니다. 대통령께서는 없는 사건을 만들고 증거를 조작해 기소하고 괴롭히는 건 국가가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보안이라는 수식어가 붙든 안 붙든 검찰의 수사권이 부여되는 순간 검찰권은 대통령 말씀처럼 국가가 해서는 안 될 일을 필연적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검찰은 보안수사권의 이름으로 제2차 수사기관의 권한을 전면적으로 행사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지금 검찰에 있는 수사부서, 수사인력, 수사예산을 거의 그대로 남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개혁은 사실상 이제부터가 본게임의 시작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국회가 본격적인 형사법 개정 논의를 앞둔 바로 이 시점 검찰의 조직적 저항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모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검사장들이 이젠 목소리를 낼 때라며 화력을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공직기강을 무너뜨리는 집단적인 반발이자 기득권을 지키려는 전형적인 조직 이기주의입니다. 보안수사권을 남기게 되면 형사법상 검사의 수사 관련 조문과 증거법 조문은 모두 그대로 남아야 합니다. 형사법이 사실상 달라지는 게 없는 셈입니다. 정권 성취주의로 돌아갔다는 것은 과거의 전관예우 검찰 카르텔을 그냥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선언과 다를 바 없습니다. 만약 국회가 검찰의 저항에 밀려 적당히 타협한다면 검찰개혁은 말짱 도루묵이 될 겁니다. 이는 단순히 제도개혁의 실패를 넘어 나라를 바로 세우라며 빛의 혁명을 이끌어낸 응원봉 시민의 염원을 배신하는 일입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제한적 보안수사권 유지 필요성의 논리를 살펴보면 현실에서 일어나기 어려운 케이스 또는 검찰과 경찰의 긴밀한 협력관계로 능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을 침소봉대한 문제의식에 기초합니다. 결코 수사기소 분리 검찰개혁 방안이 될 수 없습니다.
과거 21대 국회에서 속도 조절론, 수사권의 단계적 폐지와 같은 안이한 문제의식, 그리고 중도층을 의식해야 한다는 어설픈 정치 논리 때문에 적당한 타협안을 찾다가 검찰개혁에 좌초된 쓰라린 실패의 경험을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검찰의 일말의 수사권이라도 남겨두면 언제든지 검찰은 수사권을 전면 부활시키려고 기회를 엿볼 것입니다. 이번 형소법 개정으로 수사기소 분리 검찰개혁의 대미를 장식해야 합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대한민국 형사사법 시스템을 바로잡을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민주당이 호소합니다. 검찰의 거센 저항을 뚫고 흔들림 없이 법과 제도를 정비하여 검찰개혁을 기필코 완수합시다. 국회가 주권자 시민의 명령에 입법적 결단으로 응답할 때입니다. 감사합니다.